인생의 90%는 부모와의 관계로 결정된다. 부모 탈출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로부터 벗어나자는 의미다. 따라서 부모 탈출 워크는 그동안 한쪽으로 치우쳐 있던 부모에 대한 생각을 중립적으로 돌려놓아 객관적인 시각으로 부모를 바라볼 수 있게 한다. 그 결과 자신을 속박하고 있던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부모가 곁에 있어 더 불행하다면, 지은이 산린 사토시, 옮기니 황혜숙, 발행 센시어, 발행일 2023년 9월 4일입니다.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의지해야 할 부모는 자녀의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에게 받은 상처는 어른이 돼도 족쇄가 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저자 역시 아버지와의 갈등 때문에 성인이 된 후에도 오래 방황했고 첫 번째 결혼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살 수 없다는 생각에 행동심리학을 비롯해 다양한 심리치료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부모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인생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치유하는 부모 탈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부모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부모에게 무엇을 얻었을까? 부모 탈출 워크의 특징은 관점을 바꾼다는 점에 있다. 예를 들어 워크 4는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부모와의 일을 긍정적으로 바꿔서 생각해보는 과정이다. 나에게는 정말 획기적인 방법이었다. 나 같은 경우만 해도 어릴 때는 아버지가 공부나 운동을 강요해 마냥 괴로웠지만 영어 실력이나 체력을 키우는 습관, 문장을 쓰고 읽는 훈련 등이 몸에 익어서 현재 큰 도움이 되고 있다. 33세 남성 마코토 씨도 나와 마찬가지로 대기업에 취업했으나 인간관계에 지쳐서 독립을 고민하던 때가 있었다. 비즈니스 세미나 등에 참석해 이것저것 시도해 보았지만 딱히 효과가 없었다. 그러던 중에 나를 만나 상담을 받으면서 부모와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걸 처음 깨달았다고 한다. 마코토 씨의 부모는 자식이 아직 어릴 때 이혼했다. 이후 그는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고 한 번도 아버지의 존재가 실감나지 않아 깊은 분노를 품으며 살아왔다. 그리고 자식을 그런 상태로 만든 어머니에게도 분노를 느끼며 무의식 중에 복수를 위해 자신이 불행해지는 쪽을 선택했다. 이런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것이다. 형제가 없던 마코토 씨는 어머니가 없는 동안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 또한 서운했던 일이지만 워크 4를 해보면서 엄마 없이 홀로 긴 시간을 보내며 오히려 좋은 점도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부모의 간섭과 감시 없이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 중학생 때는 친구들보다 훨씬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마코토 씨는 그 덕에 좋아하는 음악을 마음껏 들었고 이후 특별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했다. 또한 부모에게 기댈 수 없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스스로 결정해서 행동했고 간섭받지 않는 만큼 마음 편히 돌아다니는 습관도 생겼다. 돌이켜보니 이 모든 게 장점이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부모 탈출 워크를 통해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은 단지 나의 착각이며 아버지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다. 이때부터 마코토 씨의 인생은 좋은 쪽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원래 관심 있던 분야에 프리랜서로 일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나고 자란 고향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할 거라 믿어왔는데 이후 원하는 곳에서 생활하는 자유도 얻게 되었다. 그렇게 독립하며 도쿄로 이사하게 되었을 때 그는 어머니로부터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도 돼 라는 따뜻한 말을 들었다.
계속 자신을 방치해두고 이렇다 할 애정을 보인 적이 없던 어머니의 예상치 못한 말 한마디에 가슴이 포근해졌다고 한다. 마코토 씨는 부모는 늘 자식의 가장 든든한 아군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참고로 마코토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나에게 관심 좀 줘 라고 말할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떨어져 지낸 아버지는 물론이고 함께 살던 어머니에게도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다는 애정 결핍이 대인 관계나 비즈니스에 드러났던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는 남에게 얼마나 아낌없이 줄 수 있는가이다. 내가 예전에 그랬듯 마코토 씨도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뿐이지 남을 베푸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던 것 같다. 하지만 부모 탈출 워크를 통해 어머니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또래와는 다른 환경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잘 살아왔다는 사실도 깨닫자 마음이 편해지고 남을 베푸는 여유가 생겼다. 동시에 남의 관심을 끌려고 과하게 엉겨붙는 행동도 사라졌다고 한다. 마음을 치유한 마코토 씨는 현재 프리랜서로 독립해서 순조롭게 사업을 늘려가고 있다. 효율적인 업무 진행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며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지 않았겠지만 갓난 아기는 하루 24시간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만 살아갈 수 있다. 영양 섭취, 배설, 체온 관리 모두 부모에게 달렸다. 아기가 태어나고 몇 년 동안 부모는 아기에게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부모에게 신세졌던 시절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오히려 좀 더 크면 부모가 해준 것보다 해주지 못했던 것만 기억한다. 나를 비롯해서 자녀들은 왜 부모에게 피해 망상이 있을까? 왜 부모가 해주지 못하고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은 것에만 연연할까? 그 이유는 나는 자식이니까 해주는 게 당연하지 라는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부모니까 자식인 내 마음을 알아줘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해줘야지. 자식이 바라는 대로 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쟁이가 아니고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부모는 최악이고 나는 운이 나빠서 부모 뽑기에서 꽝을 뽑았다는 사고방식이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부모 뽑기란 장난감이든 캡슐을 뽑는 것처럼 부모에게도 당첨과 꽝이 있고 그에 따라 자녀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뜻이다.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자녀도 부모와 별다를 게 없다. 부모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부모에게 바라고 그대로 되지 않으면 가슴에 꽁하니 담아두기 때문이다. 자녀보다 몇십 년 먼저 태어났다고는 하지만 부모의 경험에는 한계가 있다. 훌륭한 인격을 갖추는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돈, 일, 인간관계, 연애 문제로 고민하던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자식을 낳고 어쩌다 보니 부모가 된 것뿐이다. 다음 문장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부모는 인생의 전문가가 아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매일 고민하고 상처받고 방황하는 한 인간일 뿐이다. 모두 알고 있을 거라는 착각. 부모에 대해 편견을 가진 사람이 많다. 부모가 원망스러웠던 일을 계기로 엄마 아빠는 이런 사람이라고 단정 짓는 것이다. 형제끼리도 부모에 대한 인상이 서로 다르고 상처받는 점도 다르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보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세 자매 중 장녀로 부모를 모두 여인 56세 요코 씨의 이야기다. 요코 씨는 어머니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고 그래서 어머니와 잘 지내던 첫째 동생을 내심 부러워했다. 평소 기모노를 맞추는 것을 좋아했던 어머니는 요코 씨가 결혼할 때 두 동생도 입을 수 있다며 따로 새 기모노를 맞춰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요코 씨는 기쁘기는커녕 피로연 때 드레스를 입지 못하게 되어 속상했다.
그때부터 어머니가 쓸데없는 일을 해서 원하는 대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다 몇십 년 후에 요코 씨는 첫째 동생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엄마가 언니에게는 결혼식 때 기모노를 새로 맞춰줬잖아.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울었는데 왜 맨날 언니에게만 잘해주냐고. 요코 씨는 바로 반박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난 기모노가 기쁘기는커녕 민폐였어. 엄마가 괜한 일을 해서 얼마나 속상했는데. 게다가 그 기모노는 내게 아니라 우리 세 자매 것이었잖아. 두 사람은 그제야 어머니는 다른 자매만 예뻐한다는 오해 속에 서로 질투해 왔음을 깨달았다고 한다. 이처럼 형제가 있다면 부모가 나보다 다른 형제를 사랑한다는 걸 느꼈을 때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는다. 큰 아이라면 부모님은 나에겐 엄했지만 동생들에게는 관대했다. 내가 첫째니까 말을 잘 들으라고 강요했다는 식으로 불만을 품는다. 한편 중간에 낀 아이는 위는 첫째라고 환영받고 아래는 막내라고 귀여워하고 나는 중간에 껴서 관심을 못 받네라고 생각한다. 막내는 막내대로 자식이 이미 있어서 그런지 내 사진만 별로 없네 라며 불만을 자주 토로한다. 이처럼 어느 쪽이든 나만 사랑받지 못하고 손해만 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또한 착각에 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람의 견해는 단편적이다.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부모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부모 탈출이 더욱 필요하다. 이제 와서 부모의 사과를 받는다고 마음이 풀릴까? 아마 그러지 못할 것이다. 더구나 시간을 되돌려 상처받기 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 그렇다면 부모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부모 장벽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한 나의 가치관에 따라 나답게 살아가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정답은 바로 부모 탈출 워크다. 이 책의 주제이기도 한 부모 탈출 워크는 실제로 내가 실천해 보니 정말 효과적이었다. 우선 부모 탈출에 대해 생각해보자. 부모 탈출이란 말은 매우 자극적으로 들린다. 하지만 부모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부모를 있는 그대로 보자는 단순한 내용이다. 여러분이 상처받았다고 느낀 일은 여러분 입장에서 귀결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일에는 전후 사정이 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떤 일로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한편으론 그 일로 분명 이득도 얻었을 것이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걸 바로 인정하긴 어렵다. 많은 사람이 이 말을 듣고도 아직까진 그렇게 나쁜 일이었는데 거기서 얻은 게 있을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 나쁜 일을 객관적으로 다시 보게 되면 그러고 보니 그 일 때문에 다른 게 가능했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이 바뀌리라 믿는다. 내가 모르고 있던 부모의 얼굴. 나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친구처럼 나와 편하게 놀아주지 않는 게 무척 서운했다. 내 아버지는 성실한 직장인이라서 평일에는 일만 했다. 하지만 휴일에는 나에게 공부하라고만 하고 영어나 축구를 시키는 등 독재자처럼 군림했다. 가끔 내가 다정하게 다가가기라도 하면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며 부모에게 그게 무슨 버르장머리야 라는 식으로 반응했다. 나는 그런 아버지가 너무나 불편하고 성가셨다. 그러나 부모 탈출 워크를 시작하자 고집세고 엄하며 고리타분하던 아버지의 전혀 다른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다. 1950년대 중반에 유복자로 태어난 내 아버지는 외갓집에서 외할머니 형제들 밑에서 자랐다. 나중에 외할머니가 재혼할 때까지 외삼촌 집에서 매우 쓸쓸하게 보냈다고 한다. 즉, 아버지는 어린 시절에 자신의 아버지와 교류한 적이 없었다. 그렇게 아버지 없이 한동안 지내다가 이후 새아버지와 생활하게 되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안 살림도 어려웠다고 한다. 다만 아버지는 명석했고 끈기도 남달랐다.
그래서 대학 진학률이 그리 높지 않은 시절에 대학교에 진학해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녔다. 대학 졸업 후에는 인류 기업에 취직했다. 분명 아버지에게는 대단한 성공담이었을 것이다. 부모 탈출 워크에서 아버지를 조금씩 객관적으로 바라보자 아버지의 인생과 아버지가 내게 보인 태도가 퍼즐을 끼워 맞추듯 딱 들어맞았다. 아마도 아버지는 어렸을 때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받고 싶었던 것을 나에게 모두 해주려고 했던 것 같다. 어릴 적에 나는 아버지와 같이 놀고 싶었지만 아버진 그러지 않았다. 학창시절 힘들게 공부한 아버지에게는 자식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최선의 애정 표현이었을 것이다. 즉, 교육의 중요성을 몸소 느껴온 만큼 자식에게 가장 좋은 교육을 받게 해서 훗날 자식이 어른이 되었을 때 고생하지 않길 바랐던 것 같다. 또한 그동안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어디를 잘 가지 않았다고 생각해 왔는데 돌이켜보니 싱가포르에 살 때는 옆 나라에 자주 데리고 가주었다. 나는 놀이동산이나 게임센터에서 아버지와 함께 신나게 놀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생각이 달랐다. 그래서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등 주변 나라의 유명 박물관, 유적지, 건축물 등을 방문하여 견문을 쌓도록 했다.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유난히 강했던 것 같다.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는 일 중 하나가 1997년 11월에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에서 펼쳐진 일본 대 이란의 축구 경기다. 이날 일본이 승리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출전 티켓을 얻었는데 그 경기장에 내가 있었던 것이다. 이후로도 아버지는 생색을 내듯 그런 역사적인 순간에 있었던 경험은 어른이 되어서도 큰 자산이 될 거야 라고 종종 말했다. 당시엔 초등학생이라 그 의미를 잘 몰랐지만 어른이 된 지금은 아버지 덕분에 굉장한 장면을 직접 본 것 같아 한편으론 고마운 마음이 든다. 상처에 붙들리면 행복은 보이지 않는다. 앞서 나는 부모 탈출 워크를 하면서 부모에게 많은 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애써 내 엄마 아빠는 좋은 부모였다고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다 보면 자연스레 나의 착각이 사라지고 객관적으로 그 일을 판단하게 되기 때문이다. 부모 탈출 워크의 좋은 점은 부모와 직접 대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만약 부모와 직접 대면해서 해결해야 했다면 내가 아버지에게 사과를 받으려다 실패했듯 부모와 오히려 더 어색해졌을 것이다. 또한 부모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 더는 부모와 만날 수 없으니 자녀는 평생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야 한다. 부모 탈출 워크는 부모가 나를 이해하도록 만들거나 부모의 마음을 돌리게 하여 관계를 개선하려는 방법이 아니다. 자녀 스스로 부모를 객관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어릴 때부터 안고 있던 부모에 대한 응어리와 분노를 자연스럽게 풀어내도록 한다. 이처럼 부모 탈출 워크는 부모에 대한 감정을 내 마음속에서 매듭 짓는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앞서 일이나 돈 문제는 내면의 남성성이 담당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아버지로부터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다면 일이나 돈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나 역시 그랬다. 아버지에 대한 응어리를 가슴에 담고 있으니 무슨 일을 해도 잘 되지 않았다. 앞서 말한 대로 일을 성공시키려면 무얼 해야 할지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열정이 없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가끔 집중할 때도 있었지만 금세 흐트러지곤 했으니까. 그러나 부모 탈출 워크를 통해 아버지에게 받았다고 믿고 있던 마음의 상처를 정리하고 회복하자 업무에서 눈에 띄게 성과가 나타났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나의 마음가짐이었다. 돌이켜보면 예전에 나는 일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겼던 것 같다.
하지만 부모 탈출 워크를 실천하면서 일이란 남들에게 최선을 다하거나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것이며 그 결과로 돈이 따라온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파나소닉의 창업자인 마스시타 고노스케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다. 집안의 전기가 전등용 소켓에만 들어오던 시절, 그는 다른 전자제품을 동시에 사용하면 많은 사람이 편하게 지낼 수 있으리란 생각에 2단 소켓을 고안했다. 그것이 대히트를 치면서 파나소닉의 전신인 마스시타 전기가 크게 성장했다. 다시 말해 마스시타 고노스케의 성공에는 남들이 기뻐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깔려 있다. 이를 알고 나서 나 또한 나와 비슷한 경험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일을 하자고 생각했고 나의 이야기를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전하게 되었다. 비로소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게 된 것이다. 그러자 놀랍게도 아이디어가 하나 둘 떠올랐다. 그 아이디어를 결과물로 만들어내고자 하나하나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일에 대한 의욕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 일은 돈 버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손가락 하나 꿈쩍하지 못했는데 거짓말처럼 많은 걸 알려주고 싶다는 열정이 솟아오른 것이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아버지에게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마음이 깔려 있어서 나는 늘 남들에게 잘 베풀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다. 일의 본질은 남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정신이 결여되어 있던 내가 당연히 성공할 리 없었다. 그러나 부모 탈출 워크를 통해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사랑받고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나 역시 남들에게 베풀 수 있었다. 부모님이 이혼하고 어머니가 우리 형제를 도맡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나는 마지못해 몇 달에 한 번씩 아버지와 만나야 했다. 나와 동생의 양육비와 용돈 때문이었다.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나는 이 사람은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꼈다. 2014년에서야 나는 영상통화로 아버지에게 내 억울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이후 존 디마티니의 디마티니 메소드를 통해 아버지에 대한 응어리를 가라앉히면서 나와 아버지의 관계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나는 결혼식을 2번 올렸는데 초혼 때는 결혼 상대를 소개하지 않고 결혼식 때 아버지를 부르지도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아버지의 재혼 상대와 내 재혼 상대를 포함해 4명이서 가족 모임을 하고 자연스럽게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다. 새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는 내가 당신을 싫어하는 것을 알고 마음이 불편한 듯 의기소침할 때가 많았는데 나와 사이가 좋아진 후로는 눈에 띄게 밝아졌다고 한다. 그동안 나만 괴로웠던 게 아니었던 것이다. 지금의 아버지는 예전과는 달리 많이 부드러워졌다. 과연 아버지는 정말 달라진 걸까? 어쩌면 아버지는 예전과 같고 달라진 것은 아버지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일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예전과 달리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일 수 있다. 여기까지 부모가 곁에 있어 더 불행하다면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살린 사토시는 라이프 코치이자 부모 자녀 관계 심리학 전문가입니다. 그는 다양한 심리 치료법을 공부하면서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생긴 자신의 내면 아이를 치유했고 그 이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진로를 개척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자신처럼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거나 부모의 심리적 통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고 인간관계 개선을 위한 혁신 프로그램으로 온라인을 통해 실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20세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부모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자랍니다. 저자는 부모의 지나친 억압이나 무관심 속에서 자랐다고 생각하는 성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를 부모 장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부모 장벽은 인간관계나 결혼, 경제관을 포함한 인생의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저자는 직접 고안한 부모 탈출 워크를 통해 부모 장벽에서 벗어나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열어갈 수 있었다고 강조하는데요. 부모 탈출이란 부모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부모를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의미라는 게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각자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를 힘들게 부모와 직접 대면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한 인간으로서 바라보고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는 과정인 것입니다. 크든 작든 누구나 부모와의 갈등이나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현명하고 성숙한 방식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더불어 부모와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남길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내면 아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치유하지 못해서 힘들게 살아가다 부모 탈출 워크를 통해 극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책에 무수히 많았는데요. 책에 제시된 부모 탈출 워크를 통해 인생을 더 깊이 있게 바라보고 업그레이드 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